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부터는 우리가 16단원 재무 레버리지와 자본 구조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학기 제일 처음에 배운 재무 관리의 목표 세 가지를 공부를 했었죠. 중간고사 문제로도 나왔었던 거죠. 바로 자본 예산, 자본 구조, 그다음에 운전자본의 관리 세 가지가 기업에서 재무 관리를 하는 목표였습니다. 바로 그때 나오는 자본 구조에 대해서 이번 16단원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어떤 경영자라고 하면 자기 자본 100%로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뭐 자기 자본과 부채를 5대5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가능하다면 극단적으로 채무 아니 그러니까 채권을 100%로 오른쪽에 다 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100%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16단원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본과 부채를 어떤 비율로 섞었을 때 회사의 재무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자본 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사가 자본 구조에 대해서 자기 자본하고 부채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어, 이런 것이 회사의 가치, 즉 또 회사의 가치를 대변해주는 주식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자본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본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JJ 스프린트라는 회사가 있다. 근데 이 회사는 여기 보시면 지금 1000달러짜리 그 총 자산이 1000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자기 자본 100%로 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수가 100주라고 하면 1000달러 나누기 100 하면 한 주당 가치가 10이 나오게 되죠. 이게 원래 JJ 스프린트 회사의 자본 구조예요. 그런데 이 JJ 스프린트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 총자산 1000 중에 지금 자기 자본 100%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자본하고 부채 5대5로, 그러니까 부채를 500달러를 조달을 해서 차입금은 그렇게 차입한 거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이렇게 주려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자기 자본하고 부채 비율을 5대5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고 자기 자본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기존 JJ 스프린트의 자본 구조인 거죠. 자기 자본 100%. 그런데 세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어쨌든 500만큼을 끌어오면 이렇게 부채가 500, 500, 500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자기 자본이 750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자기 자본이 500인 경우,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자기 자본이 250인 경우 기업의 가치를 각각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기업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고, 두 번째는 이전과 같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기업의
자본 구조 조정의 NPV가 250인 셈이고요. 플러스 250.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오히려 NPV가 마이너스 250으로 기업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본하고 부채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잡냐에 따라서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즉, 자본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자기 자본하고 부채를 몇 대 몇으로 하느냐가 기업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 구조라고 하면 항상 뭐랑 같이 나오냐면 우리가 바로 이전에 공부를 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영어로 줄여서 웩과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왜 웩이 같이 나오게 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재무상태표에서 오른편에 자기 자본과 부채, 요거를 몇 대 몇으로 할지를 통해서 자기 자본과 부채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의 오른편을 채우게 됩니다. 즉, 외부로부터 자기 자본이 됐든 부채가 됐든 자본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공짜로 끌고 올 수 있나요? 채권으로 끌고 오려면 채권 이자 줘야죠. 자기 자본으로 끌고 오려면 주주들한테 배당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 주식의 비용인 cost of equity, 그리고 채권의 자본 비용인 cost of debt, 그 두 개를 가중평균해서 합한 것이 cost of capital 해서 그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자본을 끌고 올 때 그 끌고 오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역으로 말하면 그것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할인율과 가치나 이렇게 항상 반대로, 즉 웩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웩을 최소화하는 자본 구조를 택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기업의 어떤 자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본 결과 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바꾸기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 자본 구조, 타겟 캐피털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레버리지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레버리지라는 말은 3단원 학기 초반에도 살펴보았었고, 영업 레버리지 부분을 볼 때도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영업 레버리지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레버리지라고 하면 이 재무 레버리지를 말을 합니다. 즉,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왔냐, 부채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냐가 바로 레버리지, 재무자 보통 빼고 레버리지 하면 바로 이 레버리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레버리지가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기업이 이렇게 자기 자본하고 부채를 몇 대 몇으로 하는지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자본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얼마나 끌고 오냐, 아니면 자기 자본하고 부채의 비율을 어떻게 잡냐 하는 것이 분명히 회사의 재무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미치는 것을 이렇게 EPS와 ROE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트랜스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지금 자기 자본 100%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CFO인 모리스는 지금 뭐를 하려고 하냐면, 부채를 끌고 와서 자사주를 취득을 하는 뭐 요런 자기 죄송합니다. 요런 자본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깐 요거를 먼저 보면 이 크랜스 암 코퍼레이션은 총 800만, 총 자산이 800만인 회사고 자기 자본 100%인 회사죠. 그리고 총 발행 주식 수는 4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800만 나누기 40만 주를 하면 한 주당 가격이 이렇게 20달러가 나오게 되는 회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부채를 끌고 오기로 이제 밖에서 부채를 가져오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 이제 요게 요렇게 왼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인데 총 자산은 800달러 그대로고 이 안에 여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부채가 400달러가 추가가 되고 자기 자본이 이렇게 400만 달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와 자기 자본이 금액이 같다 보니까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은 이렇게 1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가격은 이렇게 자본 구조 조정을 한 이후에 20달러로 같다고 그냥 교과서에서 가정을 한 것이고요. 이 경우에 여기 자사주를 취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주를 사들였다. 부채 끌고 온 것을 통해서 이 자사주를 이만큼 사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는 20만 주로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끌고 온 부채의 이자율은 10%. 그러니까 부채를 400만 달러 끌고 왔으니까 이 부채 400만 곱하기 10% 하면 40만 달러를 이자로 매년, 뭐 예를 들어 매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윗부분은 그 자본 구조 조정하기 전에,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자본 구조 조정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전이든 이후든 이렇게 경제 상황이 불황일 때, 보통일 때, 호황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잡아서 각각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윗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경제가 불황이다. 그러면 이 회사의 EBIT가 50만밖에 안 나오는 거고 경제 상황이 호황이다라고 하면 150만 달러가 이렇게 EBIT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윗부분은 이 이전의 자본 구조인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즉 자기 자본 100%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다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나가는 게 없으니까 0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EBIT가 바로 순이익과 같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그러면 경제가 호황인 경우를 살펴보죠. 이 호황인 경우 ROE를 보면, 자, 한번 같이 해보세요. 지금 저도 해볼 테니까 ROE를 어떻게 계산했더라? ROE가 Return on Equity잖아요. 여기서 Return on Net Income을 가리키는 거니까 Net Income이 여기 얼마? 150만 나누기 equity. 이 회사 아까 equity 그 자본 구조 전에 얼마라고? 800만이라고. 80만이죠. 800만. 그래서 이렇게 구해 보시면 ROE가 계산기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기와 같은 0.1875 곱하기 100을 하면 이렇게 18.75%라는 ROE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EPS도 한번 같이 이 3.75가 맞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EPS는 Earnings per Share의 약자라고 했고, 여기에서 earnings은 마찬가지로 위에 나오는 net income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et income 150만 나누기 per share인데 이거는 지금 자본 구조 조정 전이니까 아까 얼마 몇 주였다? 40만 주였죠. 그래서 나누기 40만 하면 3.75가 나온다는 것을 계산기를 직접 해보셔도 확인을 하실 수 꼭 해보세요. 꼭 지금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꼭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본 구조 조정 전에 ROE는 18.75였고
EPS는 3.75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 100%의 어떤 회사의 자본 구조를 바꿔서 자기 자본하고 부채의 비율을 5대 5로 바꿨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기 지금 400만 달러를 부채로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400만 달러 곱하기 이자 10% 하면 40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채권에 대한 이자로 40만 달러를 내야 된다. 각각의 EBIT는 위의 세 경우와 동일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EBIT에서 이자를 빼면 이렇게 넷인컴이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 넷인컴, 우리 경제 호황기 살펴봤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살펴보면 110만이 순위 넷인컴이잖아요. 그러면 ROE를 자본 구조 조정 후 ROE를 구해보자. 그러면 자, 또 해봅시다. ROE가 어떻게 구한다? 리턴 온 에쿼티. 여기에서 리턴이 110만이죠. 그래서 1100, 000 나누기 이제 자본 구조 조정 후의 에쿼티가 얼마다? 자본 구조 조정 후 40만. 400만. 그래서 나누기 400만 하면 0.275. 그래서 요거 곱하기 100% 하면 100 하면 27.5%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PS도 5.5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EPS가 뭐였다? Earnings per share 였고, 여기서 earnings는 똑같이 net income이었다. 그러면 net income은 110만 1100 000 나누기 per share.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를 갖다 써야죠. 20만 주. 자본 구조 조정한 이후 거니까. 그래서 나누기 200 000 하면 5.5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본 구조 조정 전에 ROE가 18.75였는데 자본 구조 조정만 했는데 ROE가 27.50으로 증가했어. 또 자본 구조 조정 전에 EPS가 3.75였는데 단순히 자본 구조 조정, 그러니까 부채만 끌고 왔는데 EPS가 이렇게 늘었다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 EPS 과거 거는 3.75였는데 정리하면 5.5로 늘었다. 그리고 과거 거 ROE는 호황인 경우, 네. 과거 거 ROE가 18.75였는데 27.5로 증가했다. 그러면 이 단순한 자본 구조 조정이, 그러니까 부채를 끌고 온 것이 이렇게 ROE 증가, EPS 증가라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 부분 자본 구조 조정을 한 것에서 EPS와 ROE 값이 증가를 하더라. 즉 재무 레버리지 한 것의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막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뭐였다? EPS도 증가했고 ROE도 증가했고. 그러면 이거 회사 밖에 있는 투자자들이 볼 때 당연히 EPS 증가하고 ROE 증가한 거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더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뭐 공식이 나오면은 긴장하시는데, 요 그래프 되게 간단한 그래프니까, 자, 같이 천천히 볼게요. 자, 뭐냐면, 이 수평축이 EBIT 축이고, 수직축이 EPS축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EBIT가 40만일 때, 80만일 때, 120만일 때가 있다. 이게 우리 봤던 거야. 자, 보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는 40만, 80만, 120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먼저 요 선을 먼저 보실게요. 무부채인 경우, 즉 자기 자본 10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EBIT가 0일 때는 넷인컴도 0이니까 당연히 EPS도 0이었죠. 그리고 0이겠죠. EBIT가 80만으로 증가하면 무부채니까 넷인컴도 80만일 테고 이제 아까 경우에 EPS 계산하면 이렇게 2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EBIT가 120만일 때 EBIT가 3이 나오게 되고 120만 나누기 40만 주니까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부채의 경우 EBIT와 EPS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50%를 부채로 끌고 바꾼 경우에는 EBIT가 0일 때 왜 이게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나요? 자, 보시면 얼마의 EBIT가 나든지 이 경우에는 부채를 끌고 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가 나가줘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400만 곱하기 이자율 10% 그래서 40만이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부채를 끌고 온 경우 EBIT가 여기 지금 100천만이지만 40만은 되어야 이자 40만 내고 이제 넷인컴이 되니까 EPS가 0이 되는구나. 그리고 EBIT가 80만으로 성장하면 커지면 그 경우에 EPS가 2가 되는구나. EBIT가 120만이 되면 여기 EPS가 4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결론적으로 뭐를 살펴볼 수 있냐? 무부채일 때 EBIT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EPS 성장하는 비율보다, 속도보다 부채인 경우에 EBIT가 성장함에 따라서 EPS 성장하는 게 훨씬 더 기울기가 급하죠. 빠르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 부채를 끌고 왔을 때 EPS 성장하는 속도, 즉, 기울기가 더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배 더 민감하게 빨리 성장을 하더라라는 것이었고, 요 앞에 그래프에서 이 무부채인 경우에도 EBIT가 80만일 때 EPS가 2였고 부채인 경우에도 EBIT가 80만이었을 때 EPS가 동일하게 2였잖아요. 요 포인트를 계산해보는 방법이 이제 요렇게 EBIT가 80만일 때 그리고 이러한 점을 무차별점 라고 한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BIT가 80만보다 높다면 레버리지가 갖고 오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EBIT가 만약에 80만보다 작다 그러면 괜히 부채 끌고 와서 여기 지금 손해 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왜? 부채 끌고 왔으니까 적자가 나도 이자는 우선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살펴보았냐? 이 16단원에서 공부를 자본 구조라는 걸 왜 한다? 이렇게 우리가 ROE랑 EPS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바로 재무 레버리지는 갖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 자본 100%로 회사의 자본 구조를 갖고 갈 때보다 일정 부분 부채를 끌고 오는 것이 더 좋은 자본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여기 16.2 뒷부분에서 나오는 홈메이드 레버리지 부분은 우선은 우리가 이 16단원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데는 조금 관련성이 낮은 부분이라서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우선 이 맥락상에는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